자, 넓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정적분의 의미가 다시 한번 보면 얘는 그래프상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이제 넓이로 정의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A랑 B가 여기에 있다면 요 넓이는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존재한다면 음수값을 갖고 위에 존재한다면 양수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좀 t라 잡고요. 여기를 한번 c라 해볼게요. 원래 abc 이렇게 뭐 그래. 하여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의 fx dx를 해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 이건 넓이입니다. 넓이. t와 s는 넓이라고 우리가 잡은 거고요. 그래서 t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s를 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상쇄가. 쉽게 말해서. 그래서 c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넓이 값 부호를 생각을 해가지고요.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넓이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원래는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x축과의 교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c부터 a까지는 양수에 있으니까 그대로 fx로 하고요. a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세요 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어떤 구간부터 구간까지 절대값을 하는 게 넓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음수 개념을 꼭 좀 생각을 해가지고요. 문제를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먼저 얘기를 할까? 그래. 자, 이거를요, 그대로 문제에서 눈치를 채보면, 어차피 계산은 나중에 할 거지만, 지금 197페이지에 11번을 한번 봐보세요. 네.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그림만 일단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가 있는 거야. 그거를 얘를 잘랐어. 그러니까 0하고 여기 3을 자른 거야. 이렇게 잘랐어요. 자, 우리가 어차피 x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거를 fx라 하고 이거를 gx라 하면 요 함수 자체는 fx-gx라는 함수로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곡선 fx라 하고 이 직선을 gx라 하면 fx랑 gx의 연립을 한 상태가 우리가 이 x축과의 교점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 개념은 어차피 함수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써 있는 거는 뭐냐면 넓이래, 넓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a라 했고 이 부분을 b라 했어. 그런데 4의 b-a를 구하래. 그러니까 뭐 계산은 둘째 치고 일단 이걸 보고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b라는 넓이에서 a라는 넓이를 빼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정적분 개념을 생각을 하는 거야. 요런 정적분 개념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고 싶은 거니까 얘를 양수 넓이로 생각을 하고 얘를 음수로 생각을 하려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 양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절대값이잖아, 우리가 지금. 그치?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배에, 4배는 뭐 어차피 답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이 b-a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자, 어디에서 어디 빼요? gx-fx의 dx를 하면 되는구나. 요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좀 생각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걸 따로따로 나누란 얘기가 아닙니다. b랑 a를 따로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구해가지고요.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뺀 거를 양수로,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 위의 식 뺀 거를 음수로 생각을 하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뭐 말인지 이해되니?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넓이에서 넓이를 뺀 거니까. 비슷한 문제로 뭐 지금 뒤로 넘어가서 또 대충 보니까요. 201페이지 또 201페이지로 보면요. 6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 있어? 6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A가 여기 있지?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이 이렇게 뭐 존재를 하는 것 같아. 그치? 대충 보면. 그래서 여기가 A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B입니다. 요런 그림이죠? 아니 뭐 하여튼 이상하긴 한데. 자, 근데 이 넓이가 어떻다고? 서로 같대. 그러니까 내가 이 두 식, 그러니까 어떤 식이야? 바로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했을 때. 맞죠? 연립을 해야죠. 연립을 했을 때 무슨 식입니까? x세제곱의 a를 연립한 식이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주어진 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dx를 하게 되면 얘네 둘이 넓이가 똑같으니까 얘도 a고 얘도 a니까 몇이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이해를 하고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어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넓이 같으면 이렇게 빼서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똑같이 오른쪽에 8번도 보면 S2에서 S1을 빼래. 그쵸? S2에서 S1을 뺐더니 16이다. 요거를 하래. 근데 이거 다 넓이로 표현돼 있잖아. 그치?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한번 써봐. 응? 지금 식 자체를 그냥 한번 적어보면 방금 정적분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위의 식이 뭔지를 좀 확인하시고요. S2에서 S를 빼는 거니까 S2를 양수로 만들어주고 S1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 4까지겠죠. 4까지. 자, 위의 식을 뭘로 잡아야 돼? 바로 kx제곱 마이너스 4kx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맞죠? S2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뒤에 밑에 있는 식 x세제곱에 4x제곱에 dx를 빼면 얼마다? 16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응?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뺀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확실히 알겠어요? 응? 넓이 표현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넓이 표현이 되었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은 음수니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뺀 거를 양수로 생각하고 반대로 빼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 나왔을 때 그냥 정적분만 하면 되는 거지.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런 개념을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알겠죠? 자, 이 정도면 좀 충분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넓이 공식을 좀 외워봅시다. 넓이 공식.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a의 x-알파, x-베타. 자, 여기 있는 넓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식은 뭐냐면요. 첫 번째, 얘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바로 넓이가 됩니다. 자, 이거는 증명을 좀 해볼게요. 증명은 뭐 어렵진 않은데, 자, 그냥 똑같아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알파 베타의 dx를 하는 거고, 지금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요, 이게 지금 밑에 음수 부분이죠. 아니, 어차피 a가 위로 볼록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베타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베타에서 알파를 뺐으니까 이쪽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파 베타가 뭐 순서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죠. 네. 자, 이걸 하면 됩니다. 그냥 하세요. 3분의 1에 자, a는 좀 꺼내주고요. 절대값 a 이렇게. 자, 3분의 1에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2의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x에다가 베타랑 알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절대값에 해주고요. 똑같이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이거 세제곱 할 때요. 원래 베타 해서 알파 전체를 빼는 거잖아. 근데 묶어도 되죠?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다항함수는. 그치?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하고 알파 베타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좀 묶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도 묶읍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버려 다. 그러면 여기는 6을 묶었으니까 2배가 되겠죠? 베타 제곱에 알파 베타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배가 되죠? 마이너스 3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이 될 것 같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나씩 꺼냈잖아 지금. 뒤에는 6의 알파 베타가 되겠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2베타 제곱 2알파 베타 2알파 제곱에 3알파 제곱에 6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이고 플러스 6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남은 거 적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를 좀 꺼내준 상태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마이너스가 꺼내지면서. 맞죠?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해도 되는 거야. 그치? 완전 제곱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거 전체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6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증명 간단하게 끝났죠. 네. 이렇게 얘를 필두로 이제 다른 공식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공식은 자, 쭉 한번 그냥 써볼게. 삼차 공식 아니야. 이거랑 좀 그래. 3차 공식.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S하고 T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요. 자, S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요. 감마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를 뺀 거를 곱해줘야 돼. S만. 따로따로. 자, T는 6분의 또 절대값 A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도 중점에서 뒤에 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야.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알파를 뺀 거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3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2차 곡선 넓이에 대하여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뒤에서 중점 뺀 거, 중점에서 뒤에 뺀 거, 앞에 뺀 거 이렇게. 항상 뒤에서 앞에 빼는 거야. 이 중점에서. 아마 보면은 무슨 말인지 좀 알 거야. 자, 3차의 일반적인 공식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3차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봅시다. 접선. 자, 얘는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갑니다. 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있죠? 4차 접선도 갑시다. 4차 접선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참고로 여기 알파 베타 계속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4차 접선은요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요렇게 있습니다. 4차가 요래 동시에 접하는 요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요렇게. 자, 이 넓이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돼.
제일 많이 쓰는 거 우선순위가 일단 얘가 엄청 많이 쓰이고요. 제일 많이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2차 넓이 나왔다? 무조건 써야 돼. 3차 이거는 좀 많이 알아두면 되게 편해. 왜냐면 되게 번거롭거든. 그러니까 3차 둘러싸인 넓이 구하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야. 응?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이거 대칭성을 갖잖아. 그러면 얘 똑같은 거야, 넓이. 그쵸? 그러면 이거는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테그랄 해도 돼. 공식이 생각 안 나면. 근데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0, 1인데 여기가 4래. 그럼 이건 대칭성이 없잖아. 그럼 이거 따로따로 다 구하래. 그러면 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하고 얘는 플러스 해줘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해줘야 되고 계산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저 공식을 딱 쓰면 굉장히 유용하고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접선도 좀 많이 나오고요. 3차 접선. 그 다음에 요거랑 더불어서 얘네들은 잘 나오진 않지만 좀 나중에는 좀 아쉬워. 알아둘 걸. 왜냐면 또 계산하려면 또 4차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패턴이 있죠. 나름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 나름 이거 공식이 있어. x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요런 꼴에 대한 넓이 공식이거든 지금. 그치? 맞잖아. 우리 이거 제곱이고 1차죠? 여기 3차고 1차죠? 여기 2차고 2차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런 공식이 있는데 뭐 그걸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유용하게 쓸 것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2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 2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요 공식을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거든요. 어디서 했냐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공식 할 때 이거 좀 외워두라 했죠. 근데 이거 3차에서 이거 생각을 해보면 자, 오늘 배우는 그 위치의 변화량하고도 똑같은 얘기거든. 잘 봐. 그러니까 여기가 F의 알파야. 알파가 여기 있어. 여기가 베타야. F의 베타야. 그럼 이게 F의 X야.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 여기에서 근이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그럼 F의 알파에서 F의 베타를 빼고 싶은 거죠? 그렇지? 그럼 얘는 인테그랄 하고요. 베타하고 알파. 그죠? 베타 알파에서 F 프라임 X의 dx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적분 우리 계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기 F에서 알파에서 베타 빼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차를 구해라 그러면 이 차를 구해라 그러면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부분에 대한 뭘 말하는 거야? 넓이 말하는 거죠. 참고로 이 알파 베타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제 알파 베타로 바꾸면서 이제 넓이로 바뀌는 거야.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최고창 개수를 우리가 뭘로 생각해? 그냥 ax 세제곱으로 생각하면 얘는 3ax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 넓이 공식은 6분의 3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 거야. 어때? 이해됐죠? 그치? 이거 이제 증명했으니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을 거야. 자, 그럼 이걸 얘기한 김에 다시 다른 개념을 생각해보자. 자, 우리 얘를 V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정적분 활용 배우는 마지막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거에 미분한 거니까 얘는 XT. 다시 말하면 위치, 얘는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맞죠? 그러면 이 F알파에서 F베타만큼 변했다?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에서 얘만큼, 이게 얼마만큼 변했냐?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로 속도에서 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돼. 아니,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을 구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다시 위치의 변화량,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바로 VT의 DT를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얘가 조금 더 가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돼. 이 정도 갔다? 그럼 얘도 이 정도 더 가면 돼. 그럼 이거 정적분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속도에서 구하는 요 정적분 값이 바로 얘네들의 위치의 차인 거야. 그쵸? 아까 썼던 설명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지금 책에도요,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그래요. 192페이지에 잘 보시면요. 거기 가운데 쪽에 나와 있죠? 위치의 변화량. 똑같은 그림입니다. VT 미분한 거, 그 다음에 XT 위치,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이 뭐랑 똑같다? 위치의 변화량하고 똑같은 거다. 자, 이 개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건 속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fx와 f'에 대해서 넓이 부분이다? 그럼 얘네들의 위치의 차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알겠어? 정적분의 값은 얘네들의 y 값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라고. 자, 그 개념을 좀 이해하고요. 넓이 공식들을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얘기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더불어서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움직인 거리. 자, 바로 위치의 변화를 얘기했으니까 그냥 움직인 거리 얘기할게.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의 VTDT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쪽으로 얘기해서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고요. 움직인 거리는 넓이에요. 자, 한 번 더 이해해볼게. 봐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5만큼 갔어.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큼 갔어. 그러면 2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때 t가 t일 때가 여기가 2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t 0에서 자 0이 출발해가지고 t일 때 위치가 2가 된 거잖아. 그럼 변화량은 얼마인 거야? 바로 3인 거죠. 맞잖아. 마이너스 1에서 2로 움직인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만큼을 한 거잖아. 이게 정적분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위에 있던 게 플러스,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정적분 양이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2만큼 빠져가지고 2에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 됐죠?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만큼 갔다가 2만큼 간 거니까 7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넓이 개념이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에 있는 게 5, 여기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 2. 그럼 넓이는 5 더하기 2니까 7. 이렇게. 자, 이해됐죠? 그치? 자, 이게 오늘 정적분 활용의 맨 마지막 개념이에요, 원래.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충분히 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주면 돼.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넓이구나. 딱 이렇게. 자, 요거 지금 극대흡소 차 얘기하면서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일단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연장해서 얘기한 거야. 자, 이 공식도 이제 더 확실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 차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또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요런 그림이 있어요. 이 차가 있고요. 밖에서 요렇게 그은 접선이 있어. 맞죠? 이렇게 바깥점에서. 자, 우리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이참수 배울 때도 좀 공부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두 점을 연결을 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하면요. 여기 얼마죠? 여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중점이야, 중점. 그리고 이 중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평행합니다. 네, 중점에서 접선 그으면 평행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걸 배웠어요. 네. 뭐 처음 보는 것 같지만 하여튼 배웠어. 네. 이 참수할 때. 알려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알았던 개념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넓이? 이거죠? 그잖아. 어차피 이 직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x 빼기 gx로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똑같이 여기 넓이죠. 자, s 여기 s 그림 하나 다시 그릴까 그냥?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릴게요. 접점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네, 이렇게.
자, 여기를 S1이라 하고 S2라 할게요. 자, 이 두 부분. 그러면 자, S1은 어떻게 구한다고?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구한다고. 됐죠? 그런데 S2가 도대체 뭐냐? 얘는요, 바로 2분의 1의 S1이 됩니다. 여기가 2대 1이 돼. 2대 1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하게. 자, 이거를요, 봐봐. 생각을 해봐. 자, 일단 2대 1이거든?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적으셔야죠, 열심히. 자, 그림 잘 그리시고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돼. 이건 시간 싸움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 얘들아. 그리고 문제는 간단하지만 계산 과정이 엄청 지저분해져. 구하려면. 그래서 이걸 알고 그냥 구해버리면 엄청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밖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밖에서 그었죠? 밖에서 그은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차 함수에는 접점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이 둘을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진 넓이가 요 공식을 쓰는 건데, 요 밑에 부분이 바로 2배가 된다는 거. 반절이 된다는 거.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한다고 생각해볼까? S2를 직접 한번 구해볼까? 근데 잘 봐. 요거 함수랑 요거 함수가 같니?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잘라야 돼. 왜?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이거에서 이거 뺀 게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따로 구해서 더해줘야 돼. 굉장히 번거롭죠? 그치? 왜냐면 또 접선도 찾아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그었으니까 y는 뭐 m의 x-a 플러스 b 해가지고 판별식 d는 0 쓰거나, 또는 f 프라임 해가지고 이제 기울기 찾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접선 두 개도 구해야 되고 얘 따로 구해야 된다고. 근데 얘 공식만 딱 써서 반절 때리면 끝나는 거지. 굉장히 유용할 거야. 네, 잘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2대1짜리가 또 있어. 자, 2대1짜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엄청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자, 2차 곡선이 요렇게 가. 그런데 얘가 S고 얘도 S래. 즉 넓이가 똑같아. 그럼 여기가요 2대1입니다. 네, 이렇게 2대1이에요. 근데 이게 나름 어떤 원리인지 알아? 자, 이거 나름 F'이잖아. 여기서 따따따따따따따 가가지고 따따따따따따 가가지고 그리면은 요래 되는 거죠? 그러지 않니? 요 극대극소가? 그렇지. 요렇게. 그치? 그럼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우리? 1대1대 1이었죠? 1대1대 1? 1대 1이었죠? 그래서 2대1?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기 2대1이거든? 이거를 좀 더 확장해볼까? 우리 3차도 있죠? 3차도 있잖아. 그러니까 3차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자, 3차를 어떻게 자르지? 이처럼. 자,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잘라볼게. 그래서,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볼게. 여기도 S, 여기도 S야. 만약에 넓이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가 3대1이 돼.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되는데,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엄청 편하게 풀 수 있어.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거는. 요거 2대1. 얘 2대1. 이것도. 자, 2대1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차 함수에서. 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꼭 외워야 된다고. 꼭 외워라, 좀. 제발 좀. 처음 듣는 척 하지 마시고. 제발, 나중에. 그래.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한번 이제 적용시켜 볼까요? 네. 잘 적었죠? 나중에라도 혹시
까먹게 되면 아 그때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라도 좀 하고 영상이라도 한 번씩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다시 보는 거야. 한 번씩 또 보고 한 번씩 더 적어보고 하면. 근데 이건 진짜 자기가 신경 써서 안 보면요 안 이어져요. 진짜 자기가 아 내가 이걸 무조건 외워가지고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정말 욕심이 안 생기면 백날 해봤자 몰라.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가지고요. 했으면 좋겠어.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면서요. 또 필요한 개념들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뭐 둘러싸인 부분이 1하고 2가 근이 아닙니다. 지금 그림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어디냐면 마이라고 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1과 2에 대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의 4x에 마이너스 5에 dx를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넓이니까, 그치?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요, 적분. 자, 2번은 x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거든. 자, x랑 y가 있다고 해서 뭐 당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봐봐.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야. 이쪽이 위에고 이쪽이 아래잖아. 우리가 이게 어떻게 그리냐면요. y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맞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가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겠지. 좀 잘 바꿔봐 한번. 얘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럼 y축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거든? 됐네?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y로 바뀌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x를 어떻게 그리냐를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이 위에, 왼쪽이 밑에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커질수록 오른쪽, 작을수록 왼쪽이니까. 그지? 그 개념을 좀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2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래. 요렇게 해서 2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아 그렇구나.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2x랑 요렇게 해가지고 3하고 1의 맞불이니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네. 그래서 넓이 s는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네. 그쵸? 끝. 다음 4번 x축에 있고요. 요렇게 y축에서 요렇게 생겼어. 0하고 4야. 그런데 누가 mx가 이렇게 잘랐대. y는 mx가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넓이를 2등분 시켰다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죠. 이 부분. 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ES, 즉 S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6분의 최고차항 1인가요? 네.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의 반절을 하는 거죠. 그쵸? 반절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떤 공식이 나와줘야 돼? 요거의 교점을 찾아줘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와 mx의 교점.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에 대한 x는 0이니까 아 얘는 4 플러스 m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고 같은 거지. 됐죠? 근데 원하는 게 뭐죠? 지금 얘 세제곱 구하는 게 답이죠? 끝났네 벌써 또. 이렇게 하는 거야 2차. 5번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인 fx 그래프가 접선이 곡선에서 원점에서 만난다. 자 그림 대충 그려보고요.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에서 접선을 샥 그래 이렇게. 여기 1에. 근데 어디서 만난대? 0에서 만난대. 자 비율 안 까먹었죠? 뭐 필요는 없지만 한번 다시 여기 평행하게 그죠? 여기 변곡 그죠? 여기 이렇게 1대1대1 맞죠? 이런 걸 알아두시고 자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럼 이제 이 넓이를 구해야 돼. 아까 이거 뭐 있지 않았나? 3차 접선에 대한 3차 접선 12분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3차 접선에 대한 넓이 3차 접선에 대한 넓이 공식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6번. 자, fx가 있는데요. 여기에 2x가 들어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런데 둘러싸인 넓이의 합이 여기 135야? 1, 3, 5래. 이거 1, 3, 5 간격이 똑같다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대칭점, 즉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3차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0이고 여기도 20이란 뜻이겠지. 자, 1, 3, 5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 그냥 대충 그렸는데 여기가 변곡점이 돼야 된대.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f6에 대한 값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fx하고 마이너스 2x를 연립했다고 봐야겠죠? 최고차항 모르고요. x-1에 x-3에 x-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에서 자, 이제 아까 공식 외웠던 거 한번 다시 볼게요. 20이라는 넓이는 자, 이쪽 구할게요. 이쪽 할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일단 해. 근데 여기다 뭐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바로 뒤에서 중점을 뺀 게 필요해. 뒤에서 중점을 뺀 거. 즉 5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을 뺀 거를 곱해줘야 돼. 이게 3차의 둘러싼 부분에 대한 넓이 공식이야. 자, 아까 적어놓은 거 잘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A가 나오겠지? 나오겠네? 이거 나오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F의 6가. 그럼 뭐 6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공식이 왜 필요한지 알겠지? 전 모르겠는데요. 인테그랄 다 할 건데요. 뭐 그래. 화이팅 하시고. 7번. 이 7번은 좀 어거지로 됐다. 솔직히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7번은 솔직히 내가 낸 거 아니야? 내가 낸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진짜 잘 안 나와, 원래는. 자, 이거 어떻게 됐죠? 이렇게 생겼죠? 3차 X축, 그죠? 여기가 이렇게 뚫려가지고요. 0하고 4로 이루어져 있어. 얘랑, 그 다음에 2차, 0하고 2, 이렇게. 그래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 A랑 B래. 이거죠? 그래서 넓이가 똑같대. 자, 아까 그림 이것도 있었거든요. 20분의 최고차항 뭐지? A야.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었습니다. 여기는 30분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5네. 5의 절대값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둘이 또 다 같다. A 구하면 되죠. 네, 이거는 좀 공식을 외우라고 어거지로 된 문제 같아요. 네.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다 해야 돼. 이 거듭제곱 참고로 이거 다 해요. 이거 해야 돼 진짜. 어쩔 수 없어. 자, 다시 한번 20, 30, 12 어디 있었지? 12 어디 있었지? 12. 잘 적었죠? 잘 따라왔지? 그래, 공식 이렇게 잘 쓰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면요. 역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도 어렵지 않거든요. 두 가지만 알면 돼. 두 가지만. 일단 첫 번째 개념은요. 우리가 증가함수는 y는 x에서 교점이 생기죠. 그치?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요렇게 가는 함수다. fx가. 그러면 역함수는 요렇게 가는 함수겠죠? 그치? 그럼 대칭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래. 아니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fx하고 x로 둘러싸인 부분에다가 적분해가지고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나와. 대칭성을 이용해서 x랑 연립해가지고 x랑 연립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을 구해가지고 2배 하는 거야. 당연히 교점이 좀 필요하겠죠. 뭐 A, B, C라 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 하면 이제 따로따로 해줘야죠. A부터 B까지는
여기 보니까 x에서 fx 빼서 적분 더하기 b부터 c까지는 fx에서 x 빼서 적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몇 배? 2배 하면 우리가 원하는 f와 f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자, 이건 뭐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누구랑 연립해야 돼? x랑 연립해야 돼.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역함수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자,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림상으로 자, 어떤 fx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fx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칭으로 f 역함수는 이렇게 가겠지? 그래, 뭐 그렇다 해.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자,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와 더하기.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더하기.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y 값을 찍어보면 얘는 fa고 얘는 fb야.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가. fa 그 다음에 여기니까 여기가 fb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가 써있냐면 무조건 이게 써있어. fa와 fb로 f의 역함수의 dx의 정적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 맞나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이거야. 그냥 이게 끝이야. 뭐 다른 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무조건 이 끝과 이 끝을 여기다가 딱 찍어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걸 따로따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얘를 여기다 붙이라고. 그러면 이 넓이 그냥 구하면 되잖아. 이건 정적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맞잖아. 이거 또 붙이면 돼 이렇게. 그러면 넓이가 똑같아. 자, 이렇게 역함수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xy 교점 또는 역함수를 따로따로 하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넓이를 찾아서 붙여주면 된다. 네, 개념 끝났고요. 바로 8번 문제 보면요. 자, x세제곱 플러스 2의 역함수를 gx라 했대요. 자, 맞네요. 여기 보이네. 그치? 자, 어떻게 생겼어? x세제곱 플러스 2가 대충 이렇게 올라가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0부터 2까지, 2까지, 여기가 10이래. 그렇대.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좀 10 정도 될 거고, 여기서 여기가 2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갈 거야. 이게 f, 이게 f 역함수. 맞죠? 근데 뭐 물어봤어?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과 2부터 10까지 둘러싸인 부분을 더하세요. 여기가 b구나. 답은 20이구나. 끝.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말했잖아. 네. 이렇게 끝났어요. 다음 9번. 자, 9번 문제는 대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y는 x가 이렇게 가고요. 1하고 2에서 만나야 돼. 그래? 1하고 2에서 이렇게 만난대. 이게 f. 그럼 g는 역함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g.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a, 이 부분 넓이 b라 했어.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함수식도 나와 있고요. 자, ax 제곱에 플러스 b니까 자, 우리는 당연히 1,1하고 2,1을 지나가겠죠?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대입해서 이거는 해야겠네. 1은 a 플러스 b고 2는 4a 플러스 b니까 a는 3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아니다. 3분의 2네. 자, 이렇게 일단 구해주고요. 자, 따라서 fx는 3분의 1의 x제곱에 플러스 3분의 2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겠네. 자, 일단 구해주고. 자, 지금 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요. A에서 B를 빼서 9배 하라고? 그러네.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얘랑 얘의 교점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F가 요렇게 가는 거니까 X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따로따로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라는 부분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어디서 어디 빼야 돼? fx에서 x를 빼야 돼. 항상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 넓이가 나오는 거야. 양수니까. 그래서 3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3분의 2에 x의 dx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되죠. 됐지? 자, b 구합니다. b는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이번에는 x에서 빼야겠네. 요렇게 빼가지고 적분한 다음에 2배 하면 되겠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시키는 대로 둘이 빼가지고 2배 하면 되겠죠. 네. 이거는 뭐 계산 해야지. 공식 쓸 수 있나? 공식을 쓸 수 있나? 아, 얘는 쓸 수 있겠다. 그치? 얘는 공식 쓸 수 있죠. 얘 b는 쓸 수 있겠지. 얘는. 어차피 얘는 얘랑 교점이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 b 넓이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 2 곱하기 6분의 3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b는. 근데 a는 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자, 역함수도 간단했죠? 네. 10번. 자, 이거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네. 정족분하고 넓이의 관계. 자, 어떻게, 아까 똑같은 문제네요. 자, x세제곱이 이렇게 가고요.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문제 a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쵸? 근데 0과 1, 0과 1, 이렇게 1. 그래서, 뭐, 어디를 말하는 거야? a랑, 여기랑 여기가 같대. 딱 봐도 같죠? 그지? 그래. 뭐, 그래, 같이 보이, 자, 같대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세제곱하고 a를 연립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연립을 하면 얘는 아랫부분이고 얘는 윗부분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넓이가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야? 정족분한 거야, 정족분. 그러니까 얘는 음수값, 얘는 양수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오늘 정족분하고 넓이에 대한 관계 이해,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끝났고요. 아까 11번은 얘기했었죠? 아까 똑같은 개념으로.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자, 위치의 변화량은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높낮이를 따지는 거니까 걔는 속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거에 대한 정적분이다.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vt의 dt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 현재 위치. 자, 현재 위치는 얼마냐? 뭐냐 물어보면 처음 위치가 필요해. 처음. 처음에다가 맞잖아. 처음이 무조건 0은 아니야. 어디 출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t까지의 vt dt. 뭐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냐? 현재라는 건 이제 x가 t일 때, t1일 때, t가 t1일 때,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t1까지 vt dt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변화량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됐죠?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바로 넓이 개념으로 보면 된다. 아까 설명을 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거를 알고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초 후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참고로 높이는 뭘 말하는 거야? 위치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1번 문제는요. 60이라는 처음 높이에 출발을 했어. 그걸 잘 봐야 돼. 그쵸? 그래서 0부터 3까지 20-10t의 dt라는 거구나. 자, 이걸 계산하면 끝나요? 두 번째. 최고점에 돌파했을 때, 자, 최고점은 v가 0일 때입니다. 최고점. 자, 놀이기구 타봤다 했죠? 올라갔다가 하는 순간 내려간다고. 그래. 그때 패밀리랜드 잘 간다고 그랬었지. 맞지? 자, 하여튼 그래서 t가 몇일 때? 2일 때네. t가 2일 때니까 60에서 0부터 2까지의 vt dt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5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근데 이게 넓이 개념이니까 속도의 부호를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2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참고로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 생겼잖아. 0, 여기가 2, 여기가 5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잖아. 그래서
플러스 VTDT를 하고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는 VTDT를 이렇게 빼줘야지. 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알겠죠? 왜 그렇다고? 정적분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그래야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자, 이게 빼줘야 돼요. 네. 이거 올려줘야지. 쉽게 말해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얘는 V, 얘는 마이너스 V.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뭐 여기다 붙일까,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죠. 13번 문제도 짧게 남아 읽어보면요. 출발을 했어. 자, 위치를 찾아야 돼, 위치를. 왜? 만난다잖아. 응? 만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P가 출발해서 Q와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아야 돼.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먼저 어디까지냐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1에서 출발해요. 자, P가, 그렇죠? 1에서 출발해서 어느 순간까지 X라고 합시다, 그냥. 뭐 A라 해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 이게 P의 위치예요. 그렇죠? 처음에다가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Q는 4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어느 순간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의 값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X를 먼저 구해야 돼요.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구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어차피 x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7x네. 얘랑 4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써있어? 아 4였구나. 4x네요. 이렇게 맞죠? 정적분하면. 자 그래서 x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11x에 마이너스 3은 0이래. 3 27 플러스 9 오케이 됐어. 3초까지 가면 만난대. 따라서 이제 누굴 구하는 거였죠? P가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지? 3t제곱에 4t에 마이너스 7이니까 3, 1에 7,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7인데 의미 없어. 어차피 우리는 이 부분,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 부분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P에 대한 VT거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였지? 3까지. 그래서 이렇게 했고 3까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넓이네. 따라서 0부터 1까지는 정적분을 하고 뭘 정적분해? 속도. 아까 속도 3t제곱에 플러스 4t에 마이너스 7을 하고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죠. 그리고 플러스 1부터 3까지는 그대로 정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음수고 양수니까. 넓이 구하려면.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올 거. 이해되죠?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자, 14번 문제. 자, 무슨 그래프입니까? 속도 그래프죠? 자,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를 보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표시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넓이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요렇게 요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고 요렇게 떨어진 아이씨 어디 갔어? 이렇게 떨어지나요? 아, 그래 떨어진다. 자 떨어졌어. 여기 1이야. 여기 얼마니? 2분의 1. 여긴 2야. 1.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아 이건 뭐야? 이것도 찾아야 되나? 얘는 얼마야? 얼마니? 여기 기울기가 3인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6분의 1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여긴 3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여기가 기울기가 3분의 2잖아. 그치?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2. 아씨, 아닌 것 같은데. 맞나? 3분의 2에다 2 곱해서 반절이니까 맞아. 자, 넓이, 지금 넓이 찾고 있거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 여기는 2. 자, 지금 넓이 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아, 됐어, 이제. 자, 각각 조각에 대한 넓이를 구해봤고요. 그럼 얘네들은 뭘 말하는 거지?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죠. 넓이를 구했으니까. 각각의. 자, 기억부터 먼저 볼게요. 운동 방향은 출발 후 7초까지 2번 바뀌냐? 아, 여기 한 번, 여기 2번. 맞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2번. 맞고요. 니은 3일대가 속력입니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3일대가 속력이 가장 크냐? 아,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면 제일 크죠? 네. 이게 또 맞네요, 그러면. 디귿. 자, 이거 하려고 한 거야. 7일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 아, 그래. 일단 넓이가 움직인 거리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가 일단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럼 6분의 3이니까 6분의 4니까 1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5만큼 간 거지. 여기까지가. 근데 거기서요.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2만큼이 빠지네. 그러면 꽤 많이 가야죠. 그치? 꽤 많이 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 1만큼이 들어와. 얘가 제일 멀죠? 그런 거 같거든? 맞지 않나? 지금? 여기가 1 더하기 3분의 6분의 3, 6분의 4, 3분의 2 맞잖아. 1 더하기 3분의 2 여기 출발해가지고 1 더하기 3분의 5 갔어. 그리고 3분의 2가 빠지고 2가 빠져야 되니까 여기가 마일만큼 빠져야 되네. 맞네. 여기가 1만큼 있네. 근데 거기서 1만큼 갔대요. 뭐야? 그냥 처음 위치랑 똑같아졌네. 넓이 계산해보니까. 그쵸? 그럼 제일 멀리 간 거는 3분의 5만큼 간 게 제일 멀리 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멀리 간 거네. 이렇게. 넓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어때요? 알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정적분 활용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이를 어떻게 좀 잘 이용할 거냐.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공식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왔을 때는 빨리 써주는 게 시간을 아주 단축시키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적분하고 넓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넓이는 양수들이지만 정적분은 양수, 음수, 양수라는 거. 네, 그렇죠?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도와 위치에 대한 관계. 위치의 변화랑 정적분, 현재 위치는 처음 위치를 꼭 더해야 됩니다. 움직인 거리는 넓이 개념을 쓰는 거다. 알겠죠?